지난 영상까지 쌍대자가 1861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요동만 해안선의 변천, 요하 입해처의 변천, 그리고 요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다소 반복적이고 지루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자, 요하는 지금의 물길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신민시 이남에서 바다까지 그 요하 하류역에서의 지금의 물길은 19세기 말기에 비로소 정착되었습니다. 요하가 지금의 물길에서 처음 흐르기 시작한 시기는 고찰한 결과 19세기 중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는 현 호나 하류역 물길에서 흘렀고 18세기 중반 또는 17세기 이전까지는 현 태자 하류역 물길에서 흘렀습니다. 지금은 류화와 류화가 신민시의 남쪽에서 만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류화는 19세기까지 훨씬 남쪽에, 구체적으로 반금시의 동북부 또는 태안현의 동남쪽에서 류화에 합류하였으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류화와 류화의 합류 지점이 신민시 남쪽이 아니었던 사실은 20세기 초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류화가 신민시의 남쪽까지 이동하여서 그 비교적 서남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19세기 중엽 이후로 거의 1세기 후인 20세기 초까지도 지금과 같이 신민시의 남쪽에서 류화와 류화가 서로 만나지 않았으니 류화가 지금보다 훨씬 동쪽인 호나나 태자 하류역의 물길에서 흘렀을 그 과거의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의 신민시 남쪽이 아니라 훨씬 남쪽에서 류화가 요하와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미리 결론적으로 현 류화를 한서지리지 요동군 망평현조의 대요수로, 현 류화를 현도군 서계마현조의 마자수로 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서지리지가 그 풍속지리를 서술한 기원전후 시기에 류화와 류화의 합류 지점이 지금과 동일하게 신민시 남쪽이었다 하여도, 즉 지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하천 위상이었다 하여도 대요수를 현 류화에, 마자수를 현 류화에 지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자수를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서안평연을 어디로 볼 것인가, 서안평연에 있다는 그 소수를 어느 하천으로 볼 것인가 등등. 그런데 류화와 류화가 본래 지금과 달리 넓게 벌어져 있었다면 이야기의 서술이 훨씬 쉬워지겠죠. 이 영상에서는 류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본 후에 대요수와 망평연을 검토하여서 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게시한 남성 추리도의 대요수와 서요수 영상에서 한서부터 무경총요까지 역대 문헌의 대요수 및 소요수 기술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고찰하여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경주의 백랑수와 대요수 기술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각화하여서 실제 지역 및 수리상과 상세 대조함으로써 수경주를 쓴 역도원이 현 대릉하의 백랑수를, 현 서요하와 요하 물길의 대요수를 지정하고 나아가서 현 망우하와 류하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논증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망우하가 백랑수 즉 대릉하의 본류로서 류하와 연결돼서 대요수에 들어간다고 한 수경주의 이러한 착오는 후대 사람들의 지리 인식에 영향을 끼쳐서 후대 고지도, 주로 명대 고지도에서 대릉하와 요하가 서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제야의 일부 연구자들은 수경주에서 백랑수의 하류부 두 개의 줄기 가운데 하나인 투수가 들어간다고 한 바다를 실제 바다가 아니라 대요수로 판단하고서 대릉하 하류와 고대의 대요수가
현 반금시 지역에서 합류하여서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고 하는 주장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태자는 1861년에 처음 생겨나서 1897년에 공식 개통된 인공하천이고 현 반금만의 너른 습지는 20세기 초까지도 바다였으며 과거로 올라갈수록 더욱 그러했으니 설사 대릉하가 지금보다 더 동쪽으로 반금만 방향으로 흐르고 설사 현 쌍태자 물길로 고대에 요하가 흘렀다 하여도 두 하천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즉 이들 제야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은 수경주의 착오와 해안선 및 하천 변천의 몰 이해가 결합된 성립 불가능한 주장인 것이죠. 즉 수경주 대요수조의 지리기술의 착오는 그 후대, 특히 오늘날까지도 그릇된 역사지리 인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도원이 백랑수를 현 대릉하에 지정한 바는 분명 의도적 왜곡이지만 대릉하의 지류인 망우화와 요하의 지류인 류하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대릉하가 망우화를 동북쪽으로 거슬러서 류하로 연결돼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요하에 들어간다고 한 인식은 실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의도하지 않은 착오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우화와 류화의 상류원은 무수한 여러 가닥이 서로 거의 맞닿듯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망우화와 류화만이 아니라 류화와 세하, 세하와 요양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러 편의 연구 영상을 통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함으로써 1900년에 제작된 명대 요동 변정도는 그 담고 있는 하천 정보가 19세기 중엽인 것으로 고증되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지금의 양식 목하에 하천명이 적혀 있지 않고 지금의 류하에 해당하는 하천에 양식 목하라는 하천명이 적혀 있으며 지금의 요양하 중상류의 여러 지류를 류하가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하는 지금의 물길보다 더 서쪽에서 을무려산 산줄기에 보다 가까이 붙어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대 요동 변장도의 19세기 중엽 하천 상황을 지금의 하천 상황과 비교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명대 요동 변장도의 요양하, 류하, 양식목하, 요하 등의 하천 형세를 현 지도상에 적용하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류하의 하류부 부근에 요동군 함독현이 비정된 태안현 손성자 고성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세기 중엽까지 비교적 지금의 허나 하류역 물길에서 흘렀던 류하는 대체로 1850년대를 전후해서 그 서쪽으로 물길 방향이 바뀌었으며 1861년에 범람하면서 냉가구 서남쪽으로 쌍태자 물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따라서 1897년에 쌍태자하가 당시 명칭 분요수 또는 가마로서 역사상 비로소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류하는 어떻게 됐을까요? 본래 요하에 들어갔는데 이 이후에도 그러했을까요? 20세기 초 중화민국 시기의 사서인 청사고에 따르면 류하는 쌍태자가 개통된 이후인 20세기 초반에 분요수 즉 쌍태자로 흘러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청사고 편찬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중화민국 지도집의 봉천 지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예전에 수많은 고지도를 공유하셨던 향고도님의 블로그에서 구한 것을 제가 그림판과 포토샵 작업을 통해서 이어붙인 것입니다. 향고도님이 제야 역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 지도에서 류하, 쌍태자 유역의 세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중의 남쪽 지도의 비교적 가운데에 달도 우록이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이 달도 우록은 요하 주변 지역과 하천 위상을 살펴보는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록은 만주어 니루를 음차한 것으로서 12세기 여진족의 맹한 모국과 유사한 군사 기초단위 명칭입니다. 이 달도 우록은 현재 안산시 태안현 다루진 다루촌으로 그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달도 우록에서 서남쪽을 보면 1897년에 정식 개통된 인공하천인 분유수, 즉 쌍태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을 보면 류하가 남쪽으로 흘러서 이 쌍태자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청사고가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류하의 동북쪽에 신민시와 양식목화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시와 양식목화 사이에 거류와 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명대 요동 변장도에 비해서 유하가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양식목화와 유하가 보다 서쪽에서 합류하고 있고, 신민시의 남쪽에서는 유하가 서쪽으로 휘어지면서 비교적 크게 이동한 모습이 관찰됩니다. 신민시 남부 구간에서의 유하의 위치와 그 모습은 지금과 거의 같습니다. 류하는 19세기 중엽까지 태안현의 동남쪽으로 흘러서 비교적 현 호나 물길에 가까운 물줄기로서 흐르고 있던 요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861년에 냉가고 서남쪽으로 요하의 범람에 따른 쌍태자 물길이 만들어지면서 그 하류의 방향이 다소 서쪽으로 틀어져서 쌍태자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하가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청력과 토사 충격이 발생하면서 본래의 류와 하류 물길을 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도에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20세기 초반까지도 류하는 여전히 신민시 남쪽 방향에서 요하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 태안현 지역을 보면 옛 류하의 물길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태안현의 좌우에서 구고하와 류하가 나란히 남쪽으로 흘러서 냉가구 서쪽 인근에서 쌍태자 바로 북쪽에 도달합니다. 중화민국 봉천 지도와 비교하면 본래 류하는 냉가구의 서쪽 바로 인근에서 쌍태자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냉가구의 서북쪽 인근에서부터 쌍태자로 흐르는 구고하와 류하를 끌어서 서쪽으로 흐르게 하는 인공 배수 운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끌려간 물줄기는 소류하라는 이름으로서 반금시 쌍태자구에서 쌍태자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 요양하는 본래의 요양하가 아니었습니다. 명대 요동 변장도에 따르면 본래의 요양하는 의무려산에 가까이 붙어서 남쪽으로 흐르던 하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요양하 물길은 본래 류하의 물길 가운데 하나로서 태안현 근방에서 류하에 합쳐져서 그 동남쪽으로 흘러서 대체로 지금의 호나 물길에서 흐르던 요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요양하와 요하 사이에는 옛 류하의 물줄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냉가구에서 쌍태자구까지는 인공 배수 운하가 있고, 본래 냉가구 서쪽 근방에서 쌍태자하에 들어오던 류하의 물길이 태안현의 동쪽을 지나서 그 북쪽으로 신민시 서남쪽까지 불연속 쪽으로 그 물줄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불연속 쪽으로 남아있는 류하 물길이 본래 류하의 본류였으며, 지금의 요양하는 이 류하에 들어오던 지류였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옛 요양하는 의무려산에 가까이 붙어서 흐르던 하천이었습니다. 유하는 20세기 초까지도 현 신민시의 남쪽에서 요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19세기 청나라 말기에서 20세기 초 중화민국 시기까지 류하가 신민시의 동남쪽이 아닌 현 태안현 방면으로 흘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보다 수백 년 전인 명나라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